아니, 한국인들은 왜 줄을 안 서는 거죠? 이 나라는 기본적인 교양조차 없다는 말인가요? 여기 한국인들의 줄 서는 모습을 보고 학을 떼고 말았다는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질서의식은 전 세계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미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한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고, 이 경험은 정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며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오직 자신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며 그간의 제 인생에 큰 교훈과 깨달음을 주었거든요. 일단 제가 뜬금없이 여행을 결심한 이유는 바로 프랑스의 개인주의적이고 예민한 분위기에 지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인들 대부분은 너무나도 예민했고 한치의 관용도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기에 저는 이곳에서 마치 로봇이 된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그러다 마침 저는 한국인 지혜에게 초대를 받게 되었고 이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었기에 곧바로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게 된 거였습니다. 지혜는 제가 속해 있는 프랑스 지사로 단기 파견을 왔던 직장 동료로 약 1년간 저와 함께 일하며 우정을 쌓았던 좋은 친구였는데요. 그런데 지혜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끔가다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는 행동을 하곤 했습니다. 바로 그녀는 대중교통에서 줄을 서 있거나 자리에 앉아 있다가 노약자를 보면 자리를 비켜준다거나 하며 쓸데없는 짓을 했거든요. 자신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지혜는 꼭 자신들보다 약해 보이거나 불편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기꺼이 자리를 양보했고 그녀의 행동을 본 저를 포함한 다른 프랑스인들은 지혜가 자신의 목도 챙기지 못하는 바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프랑스에서는 노인이 줄을 서 있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던 아무튼 자신의 일이 아니므로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또한 한국인 지혜는 줄을 서 있다가 새치기를 당해도 그저 저 사람이 급한 일이 있겠지라는 태도로 그러한 새치기까지 묵인하는 도저히 이해를 하려야 할 수가 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설사 새치기를 한 사람이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아무튼 그건 제 일이 아니므로 절대로 그러한 새치기를 용인하지 않습니다.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프랑스에서는 상대방의 사정보다는 제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상황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바보 같은 모습만을 보이며 자꾸만 손해를 보는 지혜에게 핀잔도 줘봤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녀는 늘 한국에서는 자신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불편한 사람에겐 배려를 해주는 게 당연시 여겨진다고 대답하며 자신도 프랑스에 와서까지 이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노약자에게 양보를 하는 게 몸이 배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냐며 울상을 지었는데요. 저는 그런 지혜를 보고 그녀는 분명 착한 사람이긴 하지만 아무튼 자신의 권리도 제대로 못 챙기는 멍청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에서 살고 있는 모든 프랑스인들은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100% 확신하죠. 아무튼 저는 애초에 여행을 결심한 상태기도 했고 그렇게 오랜만에 지혜를 보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는 지혜를 만나기로 한 날보다 이틀 먼저 한국에 도착했는데요. 저는 지혜를 보는 것도 좋지만 뭔가 혼자서 한국 이곳저곳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한국은 생각보다 매우 놀라운 국가라는 것을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일단 버스를 탈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사실 저는 프랑스에 있을 때 웬만해서는 버스를 이용하지 않았는데요. 프랑스 버스는 정시성이라는 것을 아예 기대할 수가 없을 뿐더러 노선도 매우 제한적이거든요. 1시간은 좋게 걸어서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다고 해도 버스는 예정보다 1시간이나 늦게 오는 경우가 허다하기에 프랑스인들은 무리를 해서라도 자가용을 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중교통에서부터 프랑스와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의 지도 앱을 통해 제가 어떤 버스를 탑승해야 하는지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한국은 버스 위치, 도착 시간 및 탑승 인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실시간 GPS 추적 시스템을 모바일 맵과 통합한 상황이었고 이러한 지도 모바일 앱을 통해 모든 정보를 간편하게 받아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은 2가지가 있었는데 한 정류장은 엄청난 인파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정류장은 대기 인원이 한 명도 없었음에도 지도 앱은 수많은 인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탑승하라고 지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이 개발했다는 이 지도 시스템이 잘못 만들어지기라도 한 건가 싶어 매우 혼란스러워졌는데요.
이 많은 줄을 전부 기다리고 버스에 탑승하다면 분명 도착 시간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이러한 예상치 못한 변수를 고려할 능력까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건가 싶었지만 그래도 저는 한국을 끝까지 믿고 지도 앱이 지시한 대로 사람이 많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기한 지 5분도 안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한국 버스는 이곳 정류장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있는 것을 미리 알기라도 한 것처럼 촘촘한 버스 배차를 통해 승객들을 빠르게 실어 나르기 시작했거든요. 반면에 사람이 없던 정류장에는 그동안 어떤 버스도 정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야 이건 우연이 아닌 한국이 괴물 같은 기술력을 개발한 덕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AI 기반 동적 스케줄링 시스템을 이용하여 AI를 통해 실시간 승객 수요, 교통 상황, 날씨를 분석하여 버스 노선과 일정을 실시간으로 최적화하고 있었거든요. 즉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최소한의 대기시간과 최대 효율성을 보장받는 게 당연했던 것입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도 서울의 버스 네트워크는 이 시간대의 버스 정류장에는 승객들의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을 미리 예측했고 또 버스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AI 카메라를 통해 승객들이 몇 명이나 대기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자동 배차 시스템을 통해 버스 배차가 늘어날 수 있었고 저는 한국을 믿고 지도 앱의 지시를 따른 덕분에 빠르게 버스에 탑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제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의 감탄은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경멸의 감정으로 바뀌고 말았거든요. 바로 제가 버스줄을 기다리고 있는데 웬 젊은 한국인 남성이 제멋대로 줄 맨 뒤에 있는 할머니에게 자신의 자리를 양보해 주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갑자기 지혜가 생각이 나면서 답답한 감정이 밀려옴과 동시에 자신의 알량한 도덕적 만족감을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 남성에게 짜증이 밀려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한국인 남성이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해주면 이 남성 뒤에 있던 사람들 모두는 줄이 한 칸씩 밀리는 셈이었고 그렇게 된다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것을 원치 않는 모든 사람들마저 강제적으로 자리를 내어주는 셈이 되거든요. 이건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모습이었고 그렇게 저는 이 한국인 남성에게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당신이 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줄 생각이라면 당연히 당신은 맨 뒤로 이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해줄 생각이 없음에도 제 앞에 서 있는 당신이 자리를 비켜준 탓에 저까지 줄이 밀리게 생겼잖아요. 당신의 자리에 대한 소유권은 당신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해줌과 동시에 사라지고 말았으니 당신은 마땅히 맨 뒤로 이동해야 해요. 그런데 무슨 반박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인 남성은 이내 정말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는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당연히 그럴 생각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계시며 거동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제가 할머니를 부축할 수 있도록 조금 비켜주시겠어요? 그는 자신은 당연히 맨 뒤로 이동할 생각이었으므로 저의 다소 날선 발언에는 관심조차 없다는 듯 오직 맨 뒤에 있던 할머니를 앞으로 부축해주는 것에만 관심을 보였고 저는 그의 당연하다는 듯한 배려의 모습에 정말 기가 찰 따름이었습니다. 분명 버스는 빠른 배차를 통해 계속해서 오긴 했지만 그만큼 사람들도 엄청나게 빨리 늘어났기에 그는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해준 대가로 십수분은 시간을 버려야 했는데요. 그럼에도 생전 처음 보는 그리고 앞으로 다시 볼 가능성도 없는 노인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헌납하다니 이건 정말 바보 같은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뒤로 줄을 서 있던 한국인들은 자리를 양보한 젊은 남성과 무언가의 이야기를 나누더니 이내 맨 뒤로 이동하려는 남성을 강제로 붙잡아 자신들의 앞자리에 서게 해주었거든요. 아무래도 다른 한국인들 또한 할머니 때문에 줄이 늘어나는 것쯤은 개의치 않는 모양이었는데요. 이러한 한국인들의 하나같은 배려에 대한 공감 덕분에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했던 남성은 자신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해준 것처럼 다른 한국인들에게 자리를 양보받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상황이란 말인가?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프랑스에서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모습이고 저는 아무래도 한국인들은 겉으로만 착한 척을 하는 위선자들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줄을 기다리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에도 오직 전 세계에서 한국인들만 이런 황당한 양보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해 보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제가 원하던 대로
조금의 손해도 보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한국 버스는 놀라웠어요. 한국인 승객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현금이 아닌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태그함으로써 버스 요금을 지불했고, 덕분에 매우 빠른 버스 승하차 속도를 보여주었거든요.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현금으로 버스 요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고, 거스름돈을 받거나 버스 티켓을 끊어주는데 많은 시간이 낭비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이러한 한국과 같은 NFC 인프라를 도저히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고, 그야말로 발전이 정체되어 있죠. 하지만 한국은 눈만 돌리면 놀랍도록 최첨단의 인프라를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을 보면 한국은 분명 프랑스의 인프라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목적지에 도착했고 타는 듯한 갈증을 느껴 편의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죠. 왜냐하면 이곳 편의점은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최첨단 결제 인프라를 구축해둔 상태였기에 줄을 설 필요가 전혀 없었거든요. 고객은 그저 편의점에서 물품을 고른 후 바코드에 물품을 스캔한 뒤 결제를 마무리하면 됐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은 여기서도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는 법 없이 그저 자신의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태그함으로써 결제를 3초 만에 끝내버렸기에 저는 줄을 전혀 서지 않고도 손쉽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는 정말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기에 저는 그저 입을 떡 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 프랑스에서는 아직도 현금 결제가 성행하고 있고 직원은 거스름돈 계산에 엄청난 시간을 사용하므로 계산줄은 끝도 없이 늘어서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거기에 책임감 없는 프랑스 직원들은 손님들이 줄을 서 있든 말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자신들끼리 히히덕대며 농땡이를 부리곤 하기에 계산을 하는 데는 예상보다도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되곤 하죠. 하지만 한국은 최첨단 기술력 하나로 그러한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곳 무인 편의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된다는 점도 경악스러웠는데요. 도대체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얼마나 훌륭하면 으슥한 새벽에도 무인 편의점이 운영될 수가 있는 건지, 프랑스에서는 새벽에 편의점이 열린다면 직원이 지키고 있든 말든 곧바로 강도가 들어 모든 것을 훔쳐갈 것이 너무도 뻔하기에 저는 이러한 한국의 무인 편의점 시스템 하나를 보고도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밤이 되면 모든 가게가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심지어 몇몇 구역에서는 절도 문제 때문에 낮에도 가게 입구를 쇠창살로 막은 뒤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직원에게 직접 가져다 달라고 말하는 형식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회 분위기마저 프랑스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의 예상보다도 훨씬 훌륭했던 모습에 혀를 내두르며 이동했습니다. 한국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무척이나 잘 되어 있었기에 저는 버스 하나만으로도 한국에 어디든 이동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을 서려고 할 때 저는 기이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줄을 이상하게 서 있었기 때문인데요. 분명 한 무리의 사람들은 앞쪽에 차례차례 줄을 서 있었는데 그 뒷무리의 사람들은 간격을 엄청나게 벌린 채 줄을 서 있었거든요. 이게 대체 무슨 기괴한 방식의 줄서기란 말인가? 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앞무리의 사람들과 뒷무리의 사람들은 서로 다른 버스를 기다리는 거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앞무리의 사람들 중에 가장 뒤에서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제가 생각한 방식이 맞았는지 뒷무리의 사람들 중 제게 줄을 잘못 섰다고 면박을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만약 줄을 잘못 서서 새치기를 한 셈이라면 한국인들은 그런 저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 분명했기에 저는 제가 올바른 줄서기를 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한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새치기 행위를 용납하지 않고 일부 불같은 사람들은 새치기를 한 상대에게 주먹을 날리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새치기는 심심치 않게 벌어지곤 하지만 아무튼 프랑스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을 절대로 가만두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라고 새치기를 가만둘 리가 없었고 저는 한국식 줄서기 방식을 완전히 이해했다는 생각에 마치 한국인이라도 된 것처럼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재밌게도 저는 이틀간 혼자서 한국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는데 이러한 앞무리와 뒷무리가 분리되어 있는 줄서기 방식은 어디에서나 보였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앞무리의 가장 뒤에 줄을 설므로써 한국식 줄서기 방식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그렇게 알찬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드디어 지혜를 만나게 되었고
지혜는 여전히 제게 환한 미소를 지어주며 반갑게 맞이해 주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왔으니 선물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저를 한 번화가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혜를 따라 도착한 음식점에서도 제가 버스 정류장에서 봤던 것처럼 줄이 토막나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렇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맨 앞무리에 맨 뒤에 줄을 서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지혜에게 한국식 줄서기 문화에 완전히 적응한 제 모습을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지혜를 돌아보며 싱긋 미소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칭찬을 해주기는커녕 마치 바퀴벌레라도 본 것처럼 질색을 하며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따져 묻는 거 아니겠어요? 미셸, 지금 뭐 하는 거야? 너는 프랑스에서 있을 때 새치기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며 그렇게나 분노하곤 했잖아. 내가 새치기를 당할 때면 내가 직접 가서 새치기를 한 사람에게 불같이 화를 내곤 했지. 그런데 그랬던 내가 새치기를 하다니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아. 저는 도대체 그녀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제 뒷무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포장이나 다른 볼일을 보기 위한 사람들이고 매장에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앞무리에 줄을 서는 게 맞거든요. 그게 한국식 줄서기 방식이죠. 이게 새치기라면 그동안 저는 버스를 타면서 몇 번씩이나 새치기를 한 셈인데 한국인들이 그런 저를 가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이런 제 주장에 실소를 터뜨리며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기 시작하더군요. 미셸, 만약 이렇게 토막줄을 서지 않고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줄을 길게 늘어뜨려 선다면 이곳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한국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렇듯 줄을 띄엄띄엄 선 것일 뿐이야. 그리고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새치기를 했어도 아무런 핀잔이나 항의를 듣지 않은 건 그저 내가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야. 내가 말하지 않았어? 한국인들은 사정이 있거나 급한 상대를 보면 그들에게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주는 사람들이라고 말이야. 내가 프랑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준 것도 그런 이유에서지.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야. 한국인들은 고의적으로 새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국물도 없지만 잘 모르거나 사정이 있는 등 고의성이 없는 경우 그러한 실수를 너그럽게 봐주는 사람들이거든. 한국인들은 실수에 의한 새치기 때문에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보다 고의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을 훨씬 더 나쁘게 보지. 그러니 딱 봐도 외국인인 내가 새치기를 한 상황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거야. 내게 새치기에 대한 고의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건 너무도 명백하고 한국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야박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젊은 남성에게 새치기를 하지 말라며 강하게 항의를 했던 경험이 떠올랐고 또 그 외에도 프랑스에서 새치기만 보면 눈알이 뒤집어져 화를 냈던 경험들이 줄줄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렇듯 새치기에 매우 예민한 제가 그동안 한국에서 상습적으로 새치기를 한 셈이었다니 이건 도저히 받아들이기 버거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대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줄을 설 수가 있는지 저는 어쩌면 한국인들의 교양 수준은 이미 프랑스를 아득히 뛰어넘은 지 오래기에 저는 감히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조차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 이런 식으로 토막줄을 설 경우 당연히 넓게 벌어진 틈 사이로 수많은 새치기들이 들끓을 것이 분명하고 또 애초에 개인주의적인 프랑스인들은 남들의 통행권이 보장이 안 되든 말든 전혀 상관도 하지 않으므로 이렇듯 남을 배려하는 토막줄을 설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남을 배려하겠다는 목적하에 이러한 아름다운 문화가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니 저는 이제야 지혜가 프랑스에서 했던 바보 같은 행동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죠. 저를 비롯한 프랑스인들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지혜를 보고 바보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한국인 지혜가 정말로 바보였던 것이 아닌 프랑스의 수준이 그만큼 낮았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던 거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된 채로 토막줄 맨 뒤로 쓸쓸히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제 바보 같은 행동을 후회했죠. 지혜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한국인들은 제 실수를 이해하고 아무도 저를 탓하지 않을 거라고 위로해줬지만 그러기엔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못난 꼴을 보인 상황이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민하고 배려 없는 프랑스와는 달리 한국은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사회와 정겨운 사람들의 성품이 공존하는 희한한 곳이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아름답고 흥미로운 매력에 완전히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냉정한 사람들만이 존재하는 프랑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다음 휴가에 꼭 다시 한국을 찾아오겠다는 결심을 하며 그렇게 인천공항으로 가는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지하철에 탑승함과 동시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은 만석인 상황이었는데 지하철 좌석에 앉아있던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저보고 자신의 자리에 앉으라는 듯 손짓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할머니는 여자인 제가 제 몸만한 거대한 배낭을 짊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양보해 주려고 하신 모양이었는데요. 결국 저는 한국인들의 배려와 양보는 그저 노인들에게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닌 도움이 필요하거나 배려를 받아야 할 전인류를 향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받지 못할 호의와 사랑이었고 애초에 저조차도 절대로 남을 배려하지 않으며 살아왔거든요. 한국에 오자마자 노인에게 자신의 순서를 양보하는 한국인에게 호통을 쳤던 것만 봐도 저 또한 그렇게나 예민하고 배려심 없는 프랑스인들 중 한 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인들은 그와는 전혀 다른 따뜻한 사람들이었고 저는 그동안의 제 야박한 삶에 대한 후회와 한국인들의 따뜻한 행동에 대한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감추면서도 이 자리만큼은 절대로 양보받을 수 없었기에 한사코 자리 양보를 거절했는데요. 저는 개인주의자는 맞지만 적어도 위선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할머니는 질려버렸다는 듯 제 앞뒤로 맨 배낭 중 작은 배낭을 빼앗듯이 가져간 뒤 자신의 품에 안은 채 지하철 좌석에 앉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차할 역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가방을 제게 돌려주더니 이내 싱긋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지하철에서 내리셨죠. 저는 이게 바로 오직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신뢰의 문화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주의 문화가 팽배해 있는 서구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언뜻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되는 한국인들의 행동들은 알고 보면 세상을 바꾸는 행동이었기에 저는 한국에 대한 더욱 깊은 감동을 받았죠. 바보들이 세상을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인들은 정말로 따뜻한 배려심으로 세상을 감동시켰고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더욱 빠르게 발전하여 기술이면 기술, 인프라면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선진국들을 압도하고 있죠. 이건 프랑스가 무조건 본받아야 할 문화지만 저는 프랑스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국의 흉내조차 내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기에 저는 그저 많은 생각에 잠긴 채로 이동할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